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왠지 두 번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번 주에 전해드리고 싶은 부동산의 한 뉴스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부동산 투자 조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를 가져왔냐면 많은 그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그 의견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고준석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론적으로 지금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매수 거래량이 5천 건을 넘어설 경우에는 이제는 매도인이 주도권을 주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미 봐라, 강남 3구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지 않느냐. 서울 수도권 상급지들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출금리, 글로벌 금리 인상 멈춰가잖아요. 대출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가 됐고 자금도 이제 충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이 좋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번에 집값의 60-70%가 마련이 됐으면 그냥 사라. 본격적인 상승 그 추세는 역시 이분도 거래량이 느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은 5천이라고 그랬는데 7천 건 정도는 올라와야 한다. 그 거래량이 그 이전까지 2005년부터 2022년도까지 월 평균 거래량이 약 6천 건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3천 건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막 반등의 신호다 흥분들을 하니까 5천, 7천 이렇게 확인이 돼야, 그때 평균 거래량만큼은 돼야 상승세다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서 집값 반등 시기가 결정될 것인데 금리 인하 시기가 올해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걱정하는 것이 역전세 물량, 역전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냐, 특히 그것들이 가격을 끌어내리지 않겠냐는 걱정은 좀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고종원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죠. 가장 인기 높은 지역인 상급지인 강남 그리고 서울권들은 이제 반등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지방 봐라, 거기는 아직 멀었다. 상당 기간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감, PF 자금 조달 어려움, 그래서 건설사 시행사가 되게 어려워지는 현실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집값이 이제 공급이 너무 없었으니까 폭등도 올 수는 있을 것인데 지금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가장 소극적인 투자 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박원가 KB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이런 분은 고점 대비 30% 빠진 정도에서 매수하라 했는데 이미 글쎄요, 고점 절반 빠진 다음에 지금 올라왔지 않나요? 한 1-20% 올라왔으면 그럼 30% 하락한 거니까 결국은 지금 사라는 소리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규제 완화를 입법화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결정이 될 건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그 실거주 의무 폐지,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편 등 13대책 후속 입법에 빨리 처리가 돼야만 이 시장의 반등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도 역시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받쳐줘야 된다. 고점 대비 30% 마이너스에서 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사라는 거죠. 이 우병탁 신한은행 컨설팅 센터 팀장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는 투자 수요가 아니고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실수요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없다.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전세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그런 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나중에는 또 부채가 증가하니까 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시장을 안 좋게 보네요.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볼게요.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긍정 쪽입니다. 그래서 입지 좋은 상급지 위주로, 그리고 저렴한 분양단지 위주로 청약을 해라. 이미 조금 올라와 있다. 매도 매수 간에 호가가 벌어지고 갭 싸움하고 있는데 이거를 쫓아서 위로 사기보다는 분양을 청약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든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또는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지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왔습니다. 도니의 부동산 투자 조언.
그런 많은 대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은 악재가 아닙니다. 금리는 이제 인상은 끝났고 언제 인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국은 이미 금리 동결을 정말 오랜만에 했죠. 10차례 연속으로 막 올리다가 드디어 동결하고 이제 멈춰 있어요. 말로는 언제든 올릴 거야, 다음 달에도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뭐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만 시장은 이미 끝났다, 뭐 금리 인하까지도 전망하고 있잖아요. 물론 22 호주, 캐나다들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 중국은 금리를 인하까지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금리가 다 같이 올리고 다 같이 내리는 그런 패턴은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사정에 맞게 바뀌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3차례 연속적으로 동결을 했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뭘 올리겠어요? 오히려 주변국 인하에 가만히 있다가 같이 혜택을 보거나 어쨌든 우리는 인상은 안 할 거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금리는 악재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1.3 대책 이후에 내놓은 것만으로도 시장의 심리는 바뀌었고 실수요자들이 그래요 따라 붙으면서 가격이 저점 대비 20%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금매 사라졌고 시장 거래 늘고 있고 입법화가 되면 2차 반등이 올 수 있을 겁니다. 1차 때 못 사신 분들은 입법화 되고 나서 사시든 아니면 지금 사시든 매수를 권해드린다는 겁니다. 잠재된 불안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역전세해서 뭐 DSR 규제 완화하고 미분양 PF. 결국은 1.3 대책으로 풀었듯이 정책으로 푼다는 거죠. 시장 논리로는 풀 수가 없는 것들은 결국 정부가 나서서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증권맨 출신이다 보니까 맨날 주식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로벌 증시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전부 강세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 거 한번 보세요. 사람들 주머니에 이제 돈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실수요자까지는 확실히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놓치면 너 때문에 못 샀잖아 이 얘기 또 하실 거예요. 부동산 시장 접근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부동산 시황 여러 전망들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투데이 부동산 토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